안 하겠죠. 네. 기소 못 하죠. 못 할 겁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인사를 통해서 수사 라인들을 다 날렸잖아요. 네. 위에 선들 다 날리고 중앙지검장 날리고 다 했잖아요. 그럼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한 건데 지금 뭘 기소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가 공개적으로 날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외쳐서 핍박을 받으면 제가 검찰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기계가, 검사의 기계가 살아있다네 생각할 텐데 지금 그러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한동훈 이후를 생각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그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검찰 그 대면 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김건희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소환 조사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건 간단하잖아요. 털고 가려고 하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 검찰이 마지막 아마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대면 조사 없이는 못 간다 이런 게 분명하니까 검찰청으로 못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절충이 이제 그렇게 됐다는 건데 또 보란 듯이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라는 거를 보면 뭐랄까 약간 좀 치졸하다 그럴까요? 네. 이렇게 유일하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외를 두고 특혜를 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에게 가혹하게 하는 거 대비되지 않겠어요? 일반 국민들 눈에 보면.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왜 저 검찰은 한쪽에 대해서는 저렇게 온정적이고 한쪽에 대해서는 저렇게 가혹할까? 저렇게 편파적으로 검찰권이 행사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 안 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고요. 차라리 당당하게 검찰에 소환해서 조사도 받고 속된 말로 망신 한번 당하고 그렇게 해서 한풀이를 한번 시켜주고 감정풀이를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검찰이 뭘 해도 해야 사람들이 볼 때 그래 뭐 그 정도 망신 줬으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딱 꽁꽁 숨겨놓고 하는 듯 마는 듯 그냥 봐주기 위한 정해진 수순대로 가는 것처럼 하면 저건 더 속된 말로 더 열불나게 하는 거 아니야? 염장 지르는 거 아닙니까? 왜 저렇게 할까? 본인이 검찰총장 할 때,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 지명자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고 수사했지 않습니까? 사모펀드니 뭐니 그거 가지고 수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 난리법석을 피웠잖아요. 근데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무것도 나온 게 없잖아요. 사과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그야말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본인에 대해서는 약간의 눈물조차 흘리지 않겠다? 국민들이 그건 냉정하게 평가할 겁니다. 저는 이건 안 하니만 못한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검찰로서는 털 수 있겠죠. 그러나 국민들 눈에는 이거는 털어지는 과정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 논란이 됐던 사안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몰랐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검찰총장인데 조사가 시작되고 10시간이 지난 다음에 들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왜 그런 거예요? 요거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한다고 그랬으면 검찰총장이 용인했겠어요? 본인 입으로 나가서 특혜도 없고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말은 멋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본인이 보고받고 뭐 그렇게 해라. 비공개로 조사해라. 외부에서.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자기 말을 부정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패싱하는 게 맞다. 그리고 본인 부담도 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일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총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딱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상상 이상이. 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로 문재인 정부 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당시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했기 때문에 사전 보고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보고하는 거하고 수사 지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보고하면 수사 지휘 받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술적으로 좋다 그럽시다.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럼 뭐 7시간인가 얼마 만에 그러면 끝났다고 쳐요. 그러면 디올백. 네. 디올백 조사 물을 때부터는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딱 그 시점 맞춰서 했어야죠. 근데 10시간인가 뭐 언제 지나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하면 그게 누가 고지고대로 듣습니까? 그리고 딴 사람도 아닌, 딴 데도 아닌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그렇게 궁색한 어거지를 쓰면, 궁색한 변명을 하면 되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좀 생경하다고 느꼈던 게, 대통령실이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니까 영부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지 않는 게 조금 의아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여사의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것이다 라는 이런 상황 자체가 조금 이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없었던 일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겠죠. 이제 대통령실이 자꾸 거기에 뭐 관여하는 것 자체, 거기는 뭐, 이른바 여사 쪽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섞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김 여사 쪽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먹히지 않으니까 그냥 법률 대리인 쪽으로 창구를 단일화시켜서 그렇게 정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건 뭐 누가 하든, 대통령실이 해야 될 문제는, 국민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겠죠. 국민을 보고,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뭐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을 쓰는 건데, 국민들 눈에 이게 어떻게 비칠 건가 관련해서 누구라도 안에서 좀 쓴소리하고 아닌 건 아니오라고 좀 대들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모르거나 언론에 보도가 안 될 뿐이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문제를 푸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거고 감정을 더 격하게 상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것도 이런 질문 되게 어려워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수사 결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 가능성을 예측해 보신다면? 기소 안 하겠죠. 네. 기소 못 하죠. 네. 못 할 겁니다. 그렇게 지난번에 인사를 통해서 수사 라인들을 다 날렸잖아요. 네. 위에 선들 다 날리고 중앙지검장 날리고 다 했잖아요. 그럼 그거 못하게 막으려고 한 건데 지금 뭐 기소한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 수사를 직접 담당했던 검사가 공개적으로 난 이거 기소해야 된다고 외쳐서 핍박을 받으면 제가 검찰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기계가 살아있다네 생각할 텐데 지금 그러겠어요? 저는 안 할 거, 못 할 거. 용인을 허락을 해줘야 될 텐데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와 맞물려서 이번 주에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2차 청문회가 있는데, 그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들이고, 지난주부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국회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저는 탄핵 청원 청문회라는 것 자체가 좀 생소하긴 한데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문회는 뭐 할 수 있죠. 청문회 자체가 불법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되게 국회에서 보면 목소리 크게 지르는 쪽이 뭔가 좀 불리하거나 캥기는 게 있는 쪽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정말 당당하고 자신이 있으면 청문회에 가서 조목조목 따지면 되거든요. 네. 왜 이게 부당한지, 야당의 주장이 부당한지를 조목조목 따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체를 못하게 막거나 그 자체가 부당하다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 열리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는 얘기잖아요. 뭐 기계적으로 목소리 높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모습을 보면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근데 저게 양쪽 다 저는 약간 좀 씁쓸한 느낌은, 야당이 주도해서 가는데
약간 뭐 국민들의 감정을 풀어주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깝증은 더 생기잖아요. 뭔가 팩트는 아직 더 분명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면, 지금 야당이 의도하는 것처럼 탄핵으로 가려고 하는, 그 도정에서 이른바 탄핵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거냐, 아니면 소진하는 거냐, 이 판단을 한번 신중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여당은 여당대로 이게 마냥 용산 편만 든다고 해서 될 일이냐. 그게 해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출구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3의 길을 열어서 해법을 제시하는 게 여당의 몫이고 집권당의 몫인데, 그쪽도 너무 아무런 아이디어나 뭐 의지나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서 속된 말로 땡깡 부리고 안 된다고 하고 난장판 만드는 거, 그런 게 전략인 것 같은데, 그게 근데 해법이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때도 몸으로 막았다가 결국 다 기소되고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또 그렇게 한다? 저는 그게 해법이 되기 어렵다. 그 여당이 집권당으로서 다가올 선거나 이런 걸 감안하면 제3의 해법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 최소한의 시도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반대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회의 방식, 진행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거 자체를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뭐 방송 같은 데 나가서 뭐 나 같은 법사위원장 본 적 있냐,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자랑스러워 하시던데, 뭐 요런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제 정치적인 입장이나 과거에 어느 정당 속해서 국회를 해봤는데, 라디오 진행을 하면 가급적이면 티를 안 내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균형을 맞추려고 하고, 이 균형을 맞추는 방식 중에 하나는 제가 속해지 않았던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기회를 많이 주는, 좀 수긍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법사위는 법사위원장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야당이 다수가 있잖아요. 훨씬 숫자가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여당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고 공박할 수 있는데, 굳이 위원장까지 나서서 그럴 필요 있느냐. 저는 그런 거는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입각해서 보면 저도 정인이 생경한 모습이에요. 위원장이 저래도 되나?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상임위에서 만약에 상임위원장이 저렇게 했다, 저도 그때 법사위를 했었거든요. 법사위 할 때 당시 야당이 위원장이었었어요. 근데 약간 좀 부당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문제제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뭐 100%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진행하는 사람은 최소한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은 해야 된다. 물론 그래서 정작 본인이 묻고 싶은 게 있거나 규정에 의해서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단호하게 그건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본 스탠스는 그래야 된다 봅니다. 네. 지난 그 1차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거든요. 혹시 가장 눈여겨본 장면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보다가 쭉 다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보다가 저 양반 왜 저러지라고 했던 거는 핸드폰 비밀번호, 임성건 전 사단장이 핸드폰 비밀번호 공개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공개하고 싶은데 잊어버렸다 그래서, 야, 저렇게도 말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차라리 전 공개 못합니다. 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 권리입니다라고 하는 게 맞지, 잊어버려서 못 알려주겠다, 이런, 그게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저기 민주당이 그 최상명 특검법 재의결을 전당대회 이후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어쨌든 재의결에 여당이 어느 정도 동참할지, 아니면 어떤
예상하시는지. 아니 근데 법안이 그거는 지금 법안 그대로 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안 하겠죠. 부결될 가능성이 네, 크죠.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제3의 특검, 그러니까 지금 야당 추천이 아니라 대법원장 추천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자 이런 여러 가지 제3의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수정안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그대로 야당이 내고 대통령이 거부한 그 법 그대로 재의결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요?